오늘은 그 UFC 291의 메인 이벤트죠. 더스틴 포이레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에 대한 예상 및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더스틴 포이레와 저스틴 게이츠는 2018년도 5년 전에 이미 한 차례 맞붙은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더스틴 포이레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 이후에 1차전 이후에 두 선수가 보여준 행보가 비슷합니다. 둘 다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에 올라선 바가 있고, 또 이후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전을 했지만은 패배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찰스 올리베이라한테도 도전했다가 패배를 한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차전, 이번 경기는 또 가장 다른 점이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뭐 라이트급 타이틀전은 아니지만은 BMF 그 벨트가 걸린 경기거든요. 근데 이 BMF 타이틀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하고,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BMF 타이틀전이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BMF가 약자입니다. 베스트 마더, 파더. F는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로 의역했을 때 이제 뭐 상남자 타이틀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게 기믹 타이틀전이기 때문에 이게 뭐 WWE도 아니고 프로레슬링도 아니고 이런 타이틀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팬 뿐만 아니라 전문가,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게, 보통 이게 PPV 수당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 매치, 그러니까 챔피언들한테만 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들 인터뷰를 봤을 때 BMF 타이틀도 어쨌든 타이틀전, 챔피언전으로 보고 이런 PPV 수당, 파이트머니를 좀 더 챙겨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UFC가 워낙 이게 파이트머니가 짠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선수들을 좀 더 한몫 챙겨주기 위한, 또 팬들의 재미를 또 증가시키기 위한 또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스틴 포이레의 키포인트, 저스틴 게이츠를 상대했을 때의 키포인트 첫 번째는 결국엔 이 레그킥, 게이츠의 레그킥에 의한 대처입니다. 1차전 같은 경우도 더스틴 포이레가 승리는 하긴 했지만은 저스틴 게이츠의 레그킥에 엄청나게 고전을 했어요. 경기 후 나온 레그킥 그 수치만 보더라도 무려 50개의 레그킥을 허용을 했거든요. 또 저스틴 게이츠 하면은 빠꾸 없이 그냥 풀파워로 레그킥 차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선수의 레그킥을 50번이나 허용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도 실제로 레그킥 데미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게이츠의 레그킥 때문에 본인의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이 찢어졌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결국에는 더스틴 포이레가 그 레그킥이 카운터 펀치, 승리로 가져갈 때까지 그 상황이 재밌었던 상황 중 하나가, 결국엔 저스틴 게이츠의 레그킥 타이밍에 그 카운터 펀치를 맞추고 그러길 만들어서 이후에 추가 타격을 넣어서 KO까지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만약에 그 펀치가 없었다면은 더스틴 포이레가 위험했었어요. 그 상황이 이제 4라운드 초반에 났는데, 결국 레그킥이라는 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점점 더 누적되고, 그 이후에 경기가 좀 더 진행이 됐다면은 그 추가 타격에 더스틴 포이레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스틴 포이레가 이 레그킥 때문에 힘들었던 게 이 저스틴 게이츠와의 1차전뿐만이 아닙니다. 짐 밀러와의 경기에서도 같은 스탠스, 사우스포 스탠스를 쓴 짐 밀러의 그 카프킥에 고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더스틴 포이레가 이 짐 밀러전에서 카프킥을 배워서 이 배운 카프킥을 통해서 코너 맥그리거와 2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이 짐 밀러전을 통해서 카프킥의 위력을 깨닫고 본인이 이거를 연습해서 장착을 시키고, 그래서 코너 맥그리거와 2차전에서 사용을 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최상위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마인드나 이런 수준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약간 핫바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나 봤지? 그렇게 많이 맞고도 내가 이렇게 이겼어 하고 술 몇 잔 먹고 안주거리 삼고 그냥 끝날 텐데, 본인이 이긴 경기에서도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거를 연습해서 장착을 한다는 게, 이게 마인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더스틴 포이레가 라이트급에서 이 상체, 팬들이 이제 코어통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코어통이 두꺼운 걸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체급 경기, 체급이 정해져 있는 경기다 보니까 한 부위가 크면은 다른 부위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스틴 포이레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큰 대신에 하체가 약간 얇아요. 그래서 레그킥 데미지에 취약한 것도 있고, 또 복식 스탠스로 중심이 앞에 쏠리다 보니까 그 레그킥 대처에 취약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틴 게이츠 상대로 레그킥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방어하는지가 포이레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이게 저스틴 게이츠가 1차전에 저스틴 게이츠와 지금 현재 게이츠는 전혀 다른 선수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인파이팅 위주로 펼치면서 진해탕 싸움을 무조건적으로 펼쳤던 저스틴 게이츠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냉정한 경기 운영 능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스틴 포이레 입장에서는 1차전과 달라진 저스틴 게이츠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레그킥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게,
그 당시에 그냥 인파이팅만 펼치면서 레그킥을 찾던 저스틴 게이츠인데 지금 이제 냉정한 경기 운영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저스틴 게이츠가 중근거리 이제 펀치 싸움에서 더스틴 포이리한테 많이 밀렸거든요. 이 영역을 피하고 아웃파이팅을 펼치면서 만약에 레그킥을 활용해주면은 더스틴 포이리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점을 분명히 또 더스틴 포이리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저스틴 게이츠가 이번 경기에서 레슬링을 활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점도 역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가 NCAA 디비전 1에서 올 아메리칸, 그러니까 8강 안에 들 정도로 그 레슬링 경력만 놓고 보면은 종합격 투기 선수로서는 최상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상할 이만큼 레슬링을 그간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던 게 본인의 레슬링 스타일이 워낙에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뭐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더라도 체력이 깎이는 걸 걱정해서 레슬링을 오펜스용으로 쓰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게이츠가 최근 경기인 라파엘 PGF전에서 테이크다운을 무려 3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3라운드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3라운드 후반에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하면서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걸 통해서 판정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저스틴 게이츠가 넘겼던 라파엘 PGF가 어떤 선수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라파엘 PGF가 라이트급에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90%인 선수고요. 라이트급뿐만 아니라 웰터급 상위 체급에서도 강력한 그래플링으로 상위 랭킹까지 올라갔었던 하팔 도스 아뇨스의 테이크다운 16번의 테이크다운 시도도 14번이나 박았고 허용했던 2번의 테이크다운도 바로 포지션을 회복해서 일어났던 이렇게 그래플링 디펜스가 뛰어난 선수예요. 근데 그런 선수를 넘기고 이렇게 눌러놓은 거는 저스틴 게이츠가 그동안 안 보여줘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본인이 활용을 한다면 라이트급 최상위 레벨에 속하는 그래플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스틴 포이리가 또 약점으로 지적받는 게 테이크다운 디펜스예요. 그래플러가 아닌 타격가 성향, 스트라이커로 분류되는 데노카의 경기에서도 무려 4번이나 테이크다운을 허용했고 이런 테이크다운 허용 때문에 라운드를 몇 번 내준 적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스틴 게이츠가 레슬링을 쓴다면은 더스틴 포이리의 그 경기 흐름을 탈 때 흐름을 끊어주는 용도, 또 앞서서 말씀드린 더스틴 포이리가 중근거리 펀치 연타의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거리에서 그래플링을 활용하면은 더스틴 포이리가 충분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스틴 게이츠가 앞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원래 본인이 좋았던 건데 안 쓰던 걸 쓴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가장 강화된 능력을 꼽자면은 결국에는 그 스텝 능력입니다. 그 전에 인파이팅 위주로 펼칠 때는 당연히 인파이팅 위주로 펼치다 보니까 그냥 워킹 스텝, 들어가는 전진 스텝 위주의 경기 운영, 스텝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인아웃 스텝도 좋고 좌우 각을 먹는 스텝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각을 먹고 효과적으로 타격을 넣고 또 본인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면서 또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점이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틴 게이츠의 강화된 스텝 능력이 포이리의 경기에서 또 가장 다른 1차전과는 다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스틴 게이츠가 1차전 때 레그킥이 잘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레그킥을 본인이 강화된 스텝과 섞어서 썼을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능력은 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게이츠가 아웃파이팅 하든 인파이팅 펼치든 간에 저스틴 게이츠의 강화된 스텝 능력은 충분히 더스틴 포이리와 1차전과 가장 다른 그림을 만들어줄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저는 저스틴 게이츠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무기가 좀 더 많거나 아니면 신체적 강인함이 좀 더 타고난 신체적 강인함이 더 좋은 선수가 승리를 거두기 마련인데 저는 저스틴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더스틴 포이리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저스틴 게이츠가 강화된 경기 운영 능력이 또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게이츠가 일명 도구 파이트, 개싸움 위주의 그 전략 전술이 없는 경기 운영을 할 때인데도 비슷하게 싸웠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뭐 레슬링도 쓰고 스텝 능력도 강화된 저스틴 게이츠라면은 2차전에서 1차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걸 통해서 좀 저는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